자, 이제 션 스탠먼 박사 파트 3, 더 브루에 들어가겠습니다. 커피 추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파트 3는 5개의 챕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다룰 내용이 커피 추출의 변수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는 별도로 한 챕터는 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추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예, 그렇죠. 자, 이걸 이제 추출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9개의 추출 변수가 나오는데, 9개의 추출 변수를 여러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9개의 추출 변수가 커피 추출에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어떠한 원리로 영향을 끼치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가운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 이겁니다. 보면 여기서 모체라고 하는 것은 커피 성분을 추출하게 될 대상, 뭐 매트릭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바로 커피 가루이겠고요. 무엇으로 가지고 커피의 성분을 추출하죠? 물 가지고 하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용매, 도구가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용질은 그 커피 가루에서 나오게 될 성분, 우리가 얘기하는 용전 고용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물을 가지고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는 그 용질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용매라는 물을 써가지고 커피 가루로 가는 매트릭스, 모체에서 용질을 빼내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피 가루에서 특정 성분을 빼어내는 것을 커피의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물을 가지고 커피 성분을 추출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이 요인의 변수가 되느냐라고 할 때 잘 아시겠죠? 온도죠. 물의 온도. 그다음에 뭐 경도라고 얘기하죠. 수질. 그다음에 표면적이라고 하는 건 커피가루 분쇄를 한다. 접촉 시간은 추출 시간이 되는 거고, 교반은 이제 동요를 시킨다는 뜻인데, 얘는 커피가루와 물을 물리적으로 자주 만나게 해준다. 압력을 가한다. 압력은 뭐죠? 물에 녹지 않는 성분들, 에스프레소를 얘기하는 거고, 추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가루와 물의 비율이죠. 커피가루를 1대 15로 한다. 로커트 박사는 이제 1대 18 로 이제 좀 시작을 해서, SCA 같은 경우에는 다 1대 18로 하는 이유가, 1950년대에 MIT의 로커트 박사가 이제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커피를 추출해 봤더니만, 그리고 먹도록 했더니만 커피 가루와 물의 비율이 1대 18일 경우가 제일 좋은 맛이 났다. 그래서 SCA의 모든 커피 추출은 1대 18. 그 이후에는 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물의 온도도 좀 낮아지기도 했고, 로스팅 정도도 좀 달라지기도 했고, 시대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SCA 외에는 1대 15, 논문에는 1대 15가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1대 15가 됐든 1대 18이 됐든 변수를 달리하면서 어, 커피의 맛을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필터의 유형이라는 것은 이제 종이냐 아니면 이제 천이냐 금속이냐라는 거고,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출된 커피가 담기는 것이, 또 그것이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또 빨리 식는 형태냐 식지 않는 형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거를 션 스탠먼 박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설명의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매개 변수를, 커피 추출의 변수가 되는 것들을 서로 달리하고 서로에 대한 효과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그러니까 적절하게 나올 수 있게끔 각각의 요인을, 조건을 달리함으로 해서 우리는 적절한 커피의 맛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 9개의 이런 변수들을 9개의 섹션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봤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수를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완벽한 커피 추출에 대한 어떤 지점이 정답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건을 달리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맛을, 또 커피에 따라서는 예컨대 얘는 높은 온도에서 추출수의 온도를 높게 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커피 가루를 가늘게 하는 방식으로 커피 추출력을 높이는 방식, 그 방식보다는 물의 온도를 높여서 수위를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깨끗한 맛이 난다거나 아니면 더 바람직한 맛이 난다. 이렇게 변수를 통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맛의 표현을 달리하는 거지. 이 9개의 변수 중에 어느 한 지점이 정답처럼 딱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커피 추출에 대해서 무게나 온도를 재지 않고 또 점드립을 하고 주전자를 어느 정도 각도를 줄이게 되면 물의 줄기가 안정적으로 나온다. 거기에 정답이 있다는 뜻은 아닌 거죠. 그러나 분명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커피를 추출하는 것은 맛의 표현은 달리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없이 무한대로 모든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것이고 본질을 포착하는 것은 뭐다? 그러한 각각의 조건들이 커피 추출에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영향을 끼치고 완성되는 커피의 향미에는 맛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까워지도록, 어느 쪽으로 더 강조되도록 표현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한 잔에 담기는 커피의 향미를 알고 그쪽으로 가도록 커피 추출의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본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물의 온도는 곧 에너지죠. 여기서 이제 션이 설명하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커피 브루잉 시간에 여러 선생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화법대로 커피를 추출을 설명한다면 굉장히 과학적인 태도가 될 것입니다. 자, 에너지를 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에너지 없이는 멀쩡한 커피가루에서 성분이 빠져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충분히 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멈춘다. 그리고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영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마이너스 273 섭씨로는 그렇게 되고 이제 화씨로는 페른하임 459도 정도까지 가는죠. 이때 절대 영도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움직이지 않은 그런 상태를 절대 영도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섭씨로 하게 되니까 아무튼 이제 물의 온도를 90도나 96도 사이로 한다. 이건 로커트 박사의 기준이고 요즘에는 뭐 85도에서 하기도 하고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의 온도가 낮은 만큼 커피 가루나 물의 비율이나 다른 쪽을 강하게 하면 수율은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수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수율까지 온 과정이 다르다 보니 맛이 달라져. 맛이 달라지죠. 이제 바로 그것이 커피 추출의 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커피 추출을 위해서 에너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동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런 진동이 커피가루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또 에너지를 전달해서 그 물질들이 또 움직이게 만들고 그게 움직여질 때 커피가루는 농도가 높고 물 쪽은 텅 비어 있으니 그 움직임을 가진 것이 물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커피 추출이 되는 거죠. 결국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로 인해 벌어지는 것이고 그 진동이 옆에 것을 또 울리게 하고 옆에 것을 울리게 하고 전해지는 것이 바로 열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쇠 막대기의 한쪽에 불을 지펴주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한쪽 끝도 따뜻해지죠. 그건 뭐냐면 쇠를 이루는 전자들이 진동을 해서 그 진동이 끝까지 전달된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커피 가루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움직이게 해서 물 쪽으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 바로 한 잔의 커피겠죠. 자, 온도는 바로 에너지, 진동을 유발해서 성분을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 나머지는 그 성격에 대한 거죠. 뜨거울수록 진동이 많아진다. 많아질수록 움직임이 커지고 움직임이 커질수록
그것은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자기 분자들의 농도가 작은 물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움직임이 있어야 성분이 추출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추출수의 온도도 높을수록 결국 움직임, 커피가루를 많이 움직이게 함으로 해서 물 쪽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자, 그런데 온도가 낮으면 성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밋밋하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진동하는 커피의 성분들이 많으니 많이 빠져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향미 강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물의 온도를 높고 낮음이 정답이 있는 것이냐? 마시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아예 그냥 마음껏 하도록 둬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범위는 있더라. 그것을 봤더니만 1950년도에 MIT의 로커트 박사가 한 것이 바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니 다른 조건이 똑같다고 통자에 둘 때 추출의 온도 90에서 96도로 해서 수율을 맞추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추출수의 온도가 90에서 96도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85도는 안 되냐? 말씀드렸어요. 돼요. 되는데 다를 뿐인데 굳이 처음부터 85도, 80도로 할 필요가 없겠죠. 90에서 96도로 해서 데이터가 많은 방식으로 그 커피의 맛을 비교하면 되죠. 커피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이 어떤 날은 80도, 어떤 날은 85도, 어떤 날은 3분의, 어떤 날은 4분의 이렇게 하면 영원히 맛을 깨우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 내가 늘 루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내려야 커피 맛이 보이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출발점을 90에서 96으로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그럴 때 수율도 맞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축출수의 질을 하면 우리가 경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용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형 성분, 우리가 마셔야 될 성분들이고, 매트릭스는 이제 추출의 대상이 되는 거고, 여기에 매트릭스에서 성분을 빼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 이제 바로 물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물이 예, 다른 여러 미네랄이 많이 있을 때에는 물의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경도가 높다. 미네랄이 많은 것들은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산투압에 따르면 이미 물의 공간이 채워져 있는 것이니까 추출률이 떨어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조건이라면 그래도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된 미네랄 혹은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커피가루에 들어있는 그런 그 용질과 화학 작용을 통해서 오히려 성분을 빼내올 역할도 할 수 있다. 두 개 다 맞는 겁니다. 그죠? 물이 이미 꽉 차 있어서 성분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러나 어떤 수준에서는 아, 미네랄이 있는 경우에는 전하를 띠고 있으니 어, 미네랄이 있을 때 좀 다른 양상으로 커피 추출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경도, 미네랄이 많은 것들이 맛이 세게 느껴지는 것, 커피의 성분이 많이 나와서라기보다는 물 자체가 미네랄이 많아서 자극적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연수인 수돗물, 정수물을 먹을 때와 시골이나 산속에 가서 지하수를 먹거나 옹달샘이나 약수물을 먹을 때 느껴지는 강도가 다른 것. 그건 다 미네랄의 영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도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삼투압을 의미합니다. 농도는 진한 데에서 커피가루에 그런 고형 물질들이 잔뜩 있죠. 그런데 물 쪽에 있게 되면 물 쪽은 텅 비어 있으니까 나오는데 그 물이 그런 조건일 때 경도, 미네랄이 많아서 경도가 높은 것들은 물 공간이 이미 차여 있으니 커피가루에서 농도 기울기가 약해서 성분이 덜 나온다. 이건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에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은 이제 탄산칼슘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세 번째는 커피가루의 굵기인데 커피를 간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이죠. 그죠?
여기서 션은 케이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케이크를 통째로 먹을 때보다는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먹을 때 그 내부가 노출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니 하나하나 먹을 때 중심까지 가는 거리들이 작아지니까 일관된 맛을 볼 수 있다. 커피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두 하나보다는 여러 개로 갈려 있을 때가 중심까지 가는 거리가 짧아짐으로 해서 커피의 성분을 잘 추출할 수 있다.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루의 사이즈도 미분이 없이 일관돼야 맛이 균일하다는 뜻은 각각의 입자가 물을 만났을 때, 죄송합니다. 물을 만났을 때 외부에서 중심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리가 일관돼야 커피가 추출되는 성분들도 일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정리하면 커피가루를 갈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서 물을 만나는 면적들이 많아지고 더 넓어지고 따라서 일정 시간 내에 커피 성분을 추출하기 용이해진다. 그리고 커피가루가 조각도 같은 모양이어야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양이 다를 경우에는 물이 한 입자만 놓고 볼 때 침투되는 중심까지 가는 거리가 짧으니까 추출되는 양상이 서로 달라져서 나오지 말아야 될 성분들도 나오게 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미분이죠. 그래서 미세하게 할 경우에는 더 쓴맛이 더 많이 나온다. 이 맛과 관련돼서는 입장이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라는 것은 정답이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커피가루가 너무 가늘면 성분 과다 추출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맛이 좀 진해진다. 산도 같은 경우에는 신맛은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신맛을 눌러주는 다른 강한 맛들이 나오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는 신맛이 떨어져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커피가루를 가늘게 가를 때 오히려 신맛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작용일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맛들이 나와서 그 신 느낌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관점인 것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아무튼 커피를 가늘게 가를 때 신맛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다 신맛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올 때 각각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면 되는 거죠. 자극적이어서 더 자극적으로 보인다. 아니면 산미의 자극을 누를 수 있는 더 강한 성분들이 나와서 산도, 산미는 줄어들게 느낄 수 있다. 그 상황에 맞는 접근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다음 교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에다가 소금을 탈 때 저어주면 빨리 녹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용질과 용매가 만나는 물과 녹여야 될 것들을 물리적으로 계속 많이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교반이죠. 그래서 이제 교반은 어, 서로 두 개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자, 그러면 여기서 교반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내린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피를 추출할 때 한 가지의 방법으로 커피를 마셔서 모든 커피가 같은 강도, 같은 조건일 때 어떻다라는 데이터를 많이 쌓아두어야 그 커피 맛이 이제 새로운 커피가 오더라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해, 이제 물의 용질이 용매로 나오는 것, 뭐 다 추출입니다. 용질 분자, 용존 고용물이 용매, 물 분자에 끌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따라서 용질과 용매를 자주 만나게 해주면 어, 수율이 높아지는 쪽, 빨라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 교반도 커피 추출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만남의 횟수를 증가시켜준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얘도 여러 변수 중에 하나지, 어, 얘가 뭐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또 굳이 교반을 하지 않아도 물이 어느 정도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물이 파고 들어가면서 또 물이 물살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교반은 일어난다. 네, 그러나 이제 물의 온도를 낮게 하는 대신에 교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같은 조건이라면 물의 온도가 높을 때보다
물의 온도가 낮을 때 성분이 덜 추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럴 때는 교반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의미로 각각의 요소들이 절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변수들을 조절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미난 얘기를 해요. 이 교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복도의 아이들이 이건 이제 압력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이제 압력으로 갔네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압력이 가해질 때 더 많은 성분들이 나오죠. 그거를 이제 복도의 아이들이 이렇게 한 네다섯 명이 쭉 가고 있는데 저쪽 뒤에서 100명이 쫙 온다. 그러면 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일곱 여덟 명의 아이들도 그 100명의 아이들한테 휩쓸려서 다 나와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일곱 명이 이렇게 걸어가는 복도에 한 10명 정도가 쭉 걸어 내려오면 한두 명이 그 몸에 이끌려서 나올까? 쭉 빠지진 않죠. 이걸 100명의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압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압력이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얘가 쑥 지나가면서 물에 녹지 않는 것들도 쭉 빠져나오게. 그러니까 압력이 높으면 용종 구용물이 같은 조건이라면 더 많아지는 거죠. 참 멋진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크레마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에스프레소는 고기압의 압력이 가해지죠. 그래서 커피가루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향기 물질의 가스들이 압력에 의해서 물로 녹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커피가루와 물 사이에 잔뜩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커피가 추출이 되면 고기압의 압력이 풀리면서 풀린 상태에서 에스프레소 잔에 담기게 되겠죠. 자, 위에 압력이 있을 때 물 사이로 들어갔던 가스들이 이제 잔에 담기면서 해방을 얻게 되죠. 압력이 사라지니까 이제 얘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기체는 뜨니까. 그것이 바로 크레마다. 그러니까 크레마의 생성 원리는 가스압에 있는 것입니다. 크레마가 뭐 단백질, 지방. 제일 중요한 건 가스 때문에 기포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거품층이 형성이 되고 이제 바로 이 나온 가스들이 공기 중으로 바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친수성, 소수성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쭉 유지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과 커피의 비율은 우리가 여기 보면 브로우 레이쇼라고 얘기하죠. 커피가루 1로 할 때 물을 15로 할 것이냐, 18로 할 것이냐. 물의 양이 많을수록 같은 조건이라면 성분이 많이 추출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카트 박사가 할 때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과 커피의 비율이 물을 한 18, 1대 18이죠. 커피 가루가 1일 때 물을 18로 하는 거. 이것이 이제 SCA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비율을 줄이면 작용력이 떨어지고 이건 같은 조건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을 줄였는데 물의 온도를 높였다. 이건 조건이 두 개가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근데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비율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물의 양을 늘린다고 할 때 그때는 성분 과다 추출 쪽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떫은 맛이 더 증가된다. 더 강렬해진다. 자, 추출 시간은 커피가루와 물이 만나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추출 시간은 이제 좀 길어지는 쪽으로 가는 움직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추출 시간이 물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 때 그때 클로로겐산, 물에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접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간이 될 경우에는 물을 계속 넣어도 추가로 추출되지 일어나지 않는 이거 적절한 비율이 있다. 우리가 그거를 수학 체감 지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the point of diminishing return 물을 많이 넣어도 추출이 늘지 않는 한계점이 도달하는 건데 물론 그런 그 부분이 있으니 물을 마냥 많이 넣는다고 해서 성분이 다 더 갈수록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까지 한계는 있다. 그런데 이제 커피라고 하는 것은 맛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가 그 지점을 수율을 18에서 22 수율로 맞춰서 물의 양을 조절해야 된다. 추출 시간도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추출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추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분 과다 추출 쪽으로 나눈 거고 필터의 유형은 이제 종이냐 아니면 금속이냐에 대한 것이죠. 종이일 경우에는 기름을 흡수하죠. 그 종이가 바로 비금속 필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비금속 필터는 미분이나 이런 걸 다 걸러내죠.
자, 그런데 금속 필터 같은 경우에는 밑에 가루가 가라앉을 정도도 좀 있을 정도인 것이죠. 그럴 때는 미분이나 기름을 용기를 걸르지 못하죠. 잔에 그냥 담기게 되죠. 그럴 때 맛은 약간 좀 탁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종이냐 금속일 때 그 두 개가 각각 미세 입자, 미분을 통과시키느냐 아니냐, 용기를 좀 통과시키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바디감이 차이가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필터를 이제 종이 필터를 쓸 경우에 더 깨끗하게 느껴지는 것은 교란, 여기는 이제 교란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얘가 잔에 담겼을 때 분자가 커서 혹은 화학적인 특성, 전하적인 특성이 있어서 맛을 거칠게 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비금속 필터, 종이나 천이 제거해 주기 때문에 금속 필터에 비해서는 맛이 깨끗하다. 그러나 이제 주의할 점으로 뭐죠? 종이나 천 그 자체가 매트릭스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종이 성분, 천 성분이 나와서 커피 맛에 종이 맛, 천 맛을 줄 수도 있다. 이 그런 부분은 위험하다. 그 부분은 좀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은 이제 용기의 타입 유형인데요. 모양이 어떠냐라고 보다는 재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재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 뭐 금속이냐 종이냐, 우리가 종이에다 받을 땐 종이 맛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하고 플라스틱일 때는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하죠. 미세 물질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컨테이너 타입을 얘기하는 것은 이 션이 좀 무리하게 이 케맥스에 칭찬을 해준 거예요. 1941년에 발명된 거니까 케맥스가 에스프레소 대중화 모델보다는 더 먼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케맥스의 역사는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케맥스의 유리가 비다공성 내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온도를 갖다가 잘 유지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도 한 잔의 커피의 향미에 영향을 끼친다. 돈, 그다음에 또 향미적으로도 어떤 특정 종이 맛이 추출되느냐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추출을 할 때 완벽한 도구를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갖다가 조합을 해서 그 적절한 맛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 하나도 어느 하나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어느 하나가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 서로 9가지의 조건이 균형,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커피의 바람직한 맛을 포인트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 변수들이 많다 보니 그럼 어디를 정답으로 할까라고 할 때 수율을 18에서 22%로 하는 거에서부터 정답이 아니라 출발점을 갖자. 그래서 앞으로 로커트 박사가 커피 수율을 18에서 22%로 하는 것은 가장 거기가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거기를 반복함으로 해서 커피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눈을 뜨고 커피에 따라 달라지는 맛의 특성들은 거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수율을 낮은 쪽으로 간다거나 수율을 높은 쪽으로 간다거나 농도를 높게 한다거나 농도를 낮게 한다는 방식으로 맛의 베리에이션, 맛의 표현을 달리하는 접근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수율표의 의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나머지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커피의 조건을 하나를 서로 달리할 때 다른 조건을 또 거기에 균형을 맞춰줌으로 해서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부엌에서는 뭐다? 그래도 하나 이상의 도구를 갖고 있어서 그 도구가 갖는 장점은 뭐냐면 어떤 도구일 때 정답이다가 아니라 도구에 맞추는 추출법을 가지고 같은 커피라도 서로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 자, 이제 1번 챕터 1이 비교적 길었습니다. 9가지의 추출 성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9가지의 추출 성분을 뭐 커피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추출 변수가 갖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는 부분과 그 추출 변수의 요인들이 커피 추출에 끼치는 영향을 과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커피 추출 자체, 그 행위가 정답이 돼서는 안 된다. 생두 자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추출 방식을 일관성 있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미지의 커피가 왔을 때 내가 늘 하는 방식으로 미지의 커피, 새로운 생두를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해 봐서
생두의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얘는 워낙 단맛이 적은 애구나. 얘는 워낙 산미가 적은 애니 어떻게 추측하자. 라가 되는 과정을 거쳐라. 이것이 바로 커피 추출을 공부하는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 단계 없이 커피가 오면 점드립을 한다. 아, 일관되게 해줘야 된다. 간자리를 또 가면 안 된다. 요쯤에 끊고 물을 부어야 맛있다. 생두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두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점드립을 하든 뭐를 하든 거기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커피 추출이 다를수록 그건 반드시 맛도 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아셨죠? 자, 다음에 챕터 2도 해서 여러 선생님 이제 우리가 다 요번 주, 어느새 요번 주가 됐죠.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제 그 전까지 영상을 다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영상은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보실 수 있도록 다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전문가가 되는 것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바르게 정보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